올해 중국 춘절 휴가가 8일간이나 지속되면서 대륙 전역이 거대한 인구 물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통제가 풀린 후 첫 춘절인데다가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 해외 여행이 줄어들면서 지난 10년 동안 최고 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연휴 첫날 하루에만 2억 명이 움직였다고 하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 휴가 기간 동안 또 한 번 한국과 비교되며 전 세계에서 중국이 망신을 당한 일이 속출했습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기성 차량이 몰리고 폭설까지 겹쳐지면서 중국 고속도로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고속도로 곳곳에선 황당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랜 주행으로 중국 차량의 품질이 드러나 결국 시동이 꺼져버린 차가 한둘이 아닙니다. 7시간 동안 차가 10m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자 차 안에 갇혀있던 중국인들은 각자의 방법을 찾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개와 산책을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기도 합니다. 이에 질세라 댄스 배틀이 벌어지더니 다른 쪽에선 아이돌처럼 분무를 추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바닥에 판을 깔고 마작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등장해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물을 끓이더니 만두와 계란을 삶아 먹고 아예 밥솥을 꺼내 밥을 먹는 중국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고생을 하며 몇 시간을 기어가다시피 해서 겨우 휴게소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또 한 번의 좌절과 환멸을 맛봐야 했는데요. 중국 휴게소는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그들을 맞이한 건 쓰레기 산과 악취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은 휴지와 음식물 찌꺼기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1시간 넘게 줄을 서도 화장실에 갈 수 없으며 겨우 들어간다 해도 화장실은 수도고장과 하수구, 막힘으로 물조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생에는 타격감이 없는 중국인들이라도 이 상황에는 아우성이 쏟아졌는데요.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서 이건 사람이 쉴 곳이 아니라 돼지도 기겁하고 도망갈 곳이다. 차라리 차 안에서 굶는 게 나았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다라며 불만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마치 디즈니랜드 같은 꿈의 휴게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곳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디즈니랜드라니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간이 화장실은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세계 각지의 도로 인프라를 살펴보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3개국의 도로를 취재한 팀원들은 모두 이게 잘못됐다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의 고속도로 상태가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이었죠. 먼저 일본을 취재한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40년이 넘은 데다 고속도로는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노후화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보수 및 재건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요. 철저한 안전점검과 해결이라는 일본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고 앵커는 역시 일본 고속도로의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더럽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시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제작진들은 광활한 국토의 16만 킬로미터나 되는 고속도로망을 엄청난 속도로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걸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후진국 수준의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고속도로를 아무리 달려도 휴게소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가 휴게소가 나와도 시설이 너무 열악해 촬영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있는 휴게소도 대도시 근처가 아니면 폐가 수준의 열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가 없다는 건 곧 화장실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인들은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대놓고 볼일을 보는 사례가 많았고 지저분한 부분을 모자이크하다 보니 방송에 내보낼 분량은 턱없이 부족했죠.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취재한 부분에서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고속도로의 빠른 통행을 보장하는 하이패스 보급률은 90%에 달하는 데다 IT 강국답게 그 설치와 결제 또한 더없이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는 앵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30-40km의 간격으로 만날 수 있는 휴게소는 하나같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데다 각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인테리어와 다양한 먹거리, 특산물을 포함한 쇼핑몰, 공원 등 단순히 고속도로 휴게소라기엔 그곳 자체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앵커는 한국 휴게소를 설명하면서 시흥 하늘 휴게소는 고속도로 위에 떠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정말 신기합니다.
이곳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수면 카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금강휴게소는 식당은 물론 화장실에서도 금강이 흐르는 뷰가 보여 그 자체로도 관광지 같습니다. 덕평자연휴게소는 20관을 테마로 반려견을 위한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새벽에 옥계휴게소에 도착한다면 해변에서 일출도 볼 수 있답니다. 여긴 정말 휴게소가 아니라 공원이나 대형 쇼핑센터를 보는 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요?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국 휴게소의 인기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문화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정비부터 휴게소 개조까지 한국 휴게소를 벤치마킹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그리고 최근 중국 매체들은 이를 홍보하며 50km 간격으로 세워진 최고급 휴게소는 한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을 연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중국 허후 고속도로 휴게소는 유럽의 고성이나 디즈니랜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면 이 휴게소는 영국의 타워브리지와 외관이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더우전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형 쇼핑몰로 꾸며져 있습니다. 마지 세트장처럼 각종 유명 브랜드가 모두 입점해 있죠. 아예 공룡 테마파크를 꾸민 곳도 있습니다. 창저우 마오산 휴게소는 입구에 초대형 공룡 모형이 전시돼 있고 휴게소 내부에는 인룡과 공룡뼈 등을 옮겨다 놨습니다. 수저우 양청우 휴게소는 휴게소 가운데 호수가 있고 양쪽에 쇼핑몰을 배치해 대형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번쩍번쩍한 멋진 외형을 내세워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능가했다고 홍보한 중국.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이번 춘절 대이동에서 드러난 휴게소의 민낯은 홍보와는 동떨어진 쓰레기 산과 악취의 지옥이었고 관광객 유치는커녕 중국 국내 여행객조차 울분을 토하는 사태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로 이미 넘쳐나고 테이블과 바닥에는 음식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음식물과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소문을 듣고 이곳에 간 외국인들이 더욱 경악한 점은 중국인들이 이런 난장판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쉬는 것은 물론 쓰레기 위에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의점은커녕 화장실도 없어 사람들이 길가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경우도 많았죠. 한국 휴게소처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먹거리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휴게소를 세우기 전에 청결한 화장실을 짓고 유지하며 기본이라도 먼저 갖추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우수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프라는 물론 이를 사용하고 유지하는 한국인들 역시 훌륭하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상한 외국인들은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당 영화의 제목은 121879입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주천석, 권혁계, 홍성범, 문명철 등으로 우리에게는 비교적 낯선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게시되었고 하단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4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이 단순한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거스르려면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정신이죠. 죽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제일 좋겠지.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은 제일 좋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손모아 빕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영화가 아닌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정전 이후 수십 년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접한 외국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Watching this video, I felt that it's very important to study history through this kind of media because we always feel history so far from us, but through this kind of videos, we can feel it humanly more close. So that's very important for me. Well, since watching the video, first of all, my respect for them, the Korean veterans, and
sacrificing their lives for future generations. It really touched me. In the video, I was really moved by how much Koreans are inspired to save their country, to protect freedom, and to have the hope. Even though they've seen how harsh the war is and how terrific the conditions become, but still they're ready to fight. This shows that their courage, their determination to protect their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personal gains and personal relaxation. This feels really, really good because it shows patriotism, it shows courag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country. Çünkü bizim ülkemizde de biraz gurur duyduğumuz bir mesele olduğu için çocukluğumdan beri bahsediliyordu. İlk olarak benim de en iyi hissettiğim şey verdikleri fedakarlıkları, söyledikleri sözlerle tekrar hatırlatmaları oldu. Ben de kendilerine çok minnettar hissettim açıkçası. 이후 외신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와 해당 영상에 등장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한국인의 정체가 밝혀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프레시입니다. 인프레시는 국내 소규모 기업으로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그들이 수십 년간 필요로 했던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이어가며 참전국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16개국 참전국 대사관에 존경의 의미를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참전용사들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조국을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 마음을 현 세대에 전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들을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전례 없는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업 후원이 아닌 김지용, 이도윤, 손철규, 장남효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감사를 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레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팔찌를 선보입니다. 해당 팔찌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와 띵스토리 멤버란 문을 각인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조한서, 이영미, 신동숙, 유형석 등 실제 여러 한국인들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였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행보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팔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